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19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서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옥조에 있었던 혼인 풍습 민며느리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는 제천행사 연고라고 있으니까 부여라고 대본에 알 수 있겠죠. 1번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던 국가는 동예니까 1번 틀렸고요. 2번에 게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고구려 태조왕 이후로 게르부 집단이 왕위를 독점하게 되어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던 것은 부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했는데 이 지역은 삼안 중에서도 변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2번 나시기에 발생한 사건은 옳은 거. 간을 보시면 백제왕이 병력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고요. 고구려 왕이 막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이니까 백제왕은 근초 고왕이고 고구려 왕은 원통하다 원통의 고국 원왕이라고 이렇게 한 바 있었어요. 371년이죠. 고국 천왕은 진대법 실시, 고국 원왕은 원통하다 원통의 화살 맞아 죽은 왕이고요. 다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시켜준 고구려 왕이니까 광개토 왕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사이에 있었던 왕은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림 왕에 대한 내용,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해서 고구려 발전의 기틀을 쌓은 왕이죠. 태학을 설립한 것이 372년이에요. 율령 반포 373년.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왕,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했던 왕,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라는 사실. 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고요.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계로왕을 죽인 왕이 475년, 이때 장수왕 때 해당되는 것이에요.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에 침략해온 때 고구려 왕은요, 이 동천왕인데요. 이 동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서 동쪽으로 옮길 천자, 그래서 동천왕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동쪽으로 도망간 왕, 동천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가 246년 3세기 중반이죠. 4번에 왕이 직접 말갈 병선을 거느리고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영양왕 때예요. 598년. 영양왕 때 그래서 수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요. 수나라의 침략을 염려한 나머지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3번에 통일 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2법은 비료 주는 것이죠. 이양법은 모내기법이죠. 농민 측에서 광작이 성행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에나 등장하는 영농 방식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와 말의 수 등을 포함하였다. 민정문서에 잘 나와 있고요. 어아주, 조아주 등 이 고급 비단을 생산해서 당나라에 보냈다. 이 신라의 성덕왕 때 일이고요. 왕경의 서시전과 남시전을 설치했던 왕은요, 효소를 정성스럽게 담갔으니까 판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2개씩이나 설치했던 왕, 바로 효소왕.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할 것 같아요. 다음 서적을 편찬된 시기 의서예요.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유치나 한꺼번에 묶어서 외워두세요.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똑같이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의서인데요. 시기가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2순위예요. 디귿번의 향약 구급방은 요건 고려시대 때 편찬된 의서고요. 동의보감은 조선 후기 광해군 때 편찬된 의서니까요. 광해군 때. 그래서 순서는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고 선덕 여왕 때 첨성대 건립했다고 했었고요. 백제에서는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었고요. 가야 출신의 우르에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죠.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면은 돌무지 무덤이다. 이 사신도는 벽화예요. 벽화를 그리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무지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돌무지가 들어가는 무덤에는 벽화가 출토될 수가 없다. 이 강서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돌방이 있어야 돼요. 굴식 돌방 무덤이다. 참고로 신라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라는 것이 있는데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라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천마도라는 벽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장품이에요. 그림이 함께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필수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이 없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거라는 짐승과 같으니 본받지 말라. 고려태조 왕건의 당부죠. 일본의 관군 30만을 조직했다. 이건 고려 3대 임금 정종 때예요. 거란 침략에 대비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혼인정책과 사상정책을 통해 호족을 포섭하려 했던 것이 바로 고려태조 왕건이에요. 3번에 기인제도 사신간제도를 실시했던 것은 왕건 고려태조 맞는데요. 과거제를 실시했던 것은 광종 때니까 3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했던 것은 고려 성종 때 일이에요. 7번 기역 리을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거. 기역은 신편제 종교장 총록을 편찬하였다.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교장 목록이에요. 속장경 목록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은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해서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번에 의천이 맞는 것이고, 2번에 니은은 원의 붉은 임재종을 들여와서 전파시켰다. 보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강진의 백령사를 결사하여 법파 신앙을 내세웠던 인물 요새고요. 모구자 수신교를 줘서 마음을 닫고자 하였다. 진울이에요. 보조국사 진울이죠. 진울은요, 의천하고 정반대예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받아들여서 선교 통합을 이루려고 했어요. 조계종을 만들어냈고요.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때 노비가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면 입역을 하는데 100일간의 휴가를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에 임박해서 출산 전에도 1개월간의 일을 면제해 주다. 노비에게 다시 말해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좀 깨인 생각을 했던 왕이 어떤 왕이겠어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노비의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정도로 성군이었다는 얘기죠. 사형의 판결에는 삼복법을 적용하였다. 3심제 오늘날 그만큼 사형을 신중하게 했다라는 것이니까 세종 때 일이에요. 2번에 주자소를 설치해서 계미자를 주조했던 임금은 바로 태종대왕이에요. 세종은 갑이야. 그래서 세종 때는 갑인자죠. 갑인자. 3번에 진관체제 실시했던 것은 세조예요. 4번에 도평의사사 개편에서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바로 2대 임금이죠. 정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9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 구충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대요. 왜 황룡사 구충탑을 건립하자고 했냐면 주변 나라의 침입을 막아서 편안하게 자장자장 잘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장대사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장대사는 계율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못했다. 3번 이렇게 답이고요. 일심사상 옛날에 족복들이 팔뚝에다 일심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고 했었죠. 일명 조폭 스님, 원효 스님이고요. 이번에 통일 이후에 사회활동 통합을 이끄는 화엄 사상이요. 옷 잘 입은 스님 의상 대사고요. 화랑이 지킬 세속 5개는 원광법사죠. 세속 5개는 원광법사. 원광법사면 또 걸사표까지 기억하셔야죠. 수나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지어서 바쳤던 인물 원광법사요.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은 경성에는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부나 민가들의 집도 다 탔고요. 네 번째 줄은 보면 백골이 수북기사에서 치울 수가 없고 경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난리가 어떤 것이겠어요? 7년 전쟁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길고도 참혹했던 전쟁이에요. 호라는 청나라가 침입해 왔던 것인데 두 차례가 있었죠. 정묘호라는 1627년이에요. 1627년. 그리고 병자호라는 1636년이니까 두 차례 있었고 삼포외라는 중종 때 있었던 것이에요. 1510년에 있었고요. 이괄이라는 사람은요. 인조 반정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공을 나누는 과정, 논공 행상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졌거든요.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것이 이괄의난이고 이로 인해서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 가게 됐어요. 162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1번. 밀주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요동 공격을 요청했다. 조선 초기에 요동 공격을 요청했던 인물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1번에 만건당에서 원예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때 일인데요. 고려시대 때 충선왕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 원에다 만건당을 지어서 고려의 학자들과 원나라의 학자들을 교류하도록 해서 성리학에 대한 그 발달을 가져왔던 그런 것인데요.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학자가 이재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시대 자체가 달라요. 2번, 3번, 4번이 모두 정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조선 건국에 적용하였고 한양 토성의 성문과 궁궐 등의 이름을 지었고 경제 문감을 저술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인물 정도전이죠. 조선 건국의 반은 정도전에게 그 몫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조약 가와 나사의 시 경제 상황. 가를 보시면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사실은 무제한이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을 보시면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조일통상장정이고요. 1876년 8월에 체결됐던 조일통상장정. 다른 말로는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제한 양곡 유출, 무항세, 무관세에서 삼무장정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조일무역규칙이라고도 하고 삼무장정이라고도 해요. 이 조일통상장정이요 1883년에 개정돼요. 그래서 개정 조일통상장정이 바로 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1883년에 개정됐다. 그래서 관세를 안 냈었는데 관세를 이제 내야 되고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선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명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방공령이에요. 대신 방공령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1개월 전에 일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경도의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내렸는데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배상금을 물게 됐던 것이에요. 여하튼 1876년에서 1883년에 있었던 상황 옳은 거 고르면 돼요.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은 1905, 1905년이에요.
해상 공국의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1884예요. 갑신정변 때 해상 공국의 폐지를 규정하게 되는데, 이 해상 공국은요, 보부상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한 상인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보부상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단체다. 해상공국은. 3번에 양화진의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 이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에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1882년 8월에 체결되어져 이무군란 후에 체결되어지는 조약이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이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의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청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의 그 막대한 이득이 발생하면서 일본과 격차를 좀 줄이게 됐던 것이에요. 13번 대한제국 시기 1897년이죠. 광무개혁이요. 옳지 않은 거. 황실 재정담당원은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고요. 2번도 좋고요. 4번도 좋은데 독립신문에 창간을 지원하였다 했는데 독립협회 설립이요. 1896년 7월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고 했었죠.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독립신문이 발간된 게 아니에요. 독립신문 창간은 1896년 4월이에요. 그래서 독립신문 먼저 발간되어지고 독립협회가 그 다음에 이렇게 창립되었다는 이 순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독립협회를 먼저 설립하고 그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창간할 것 같지만 반대로 되기 때문에 저 문제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니까. 여하튼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나 대한제국보다 1년 빨리 설립되었기 때문에요.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14번 조선 후기 서학 천주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고요.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해박해가 일어났다는데요. 기해박해 아니에요. 신해박해요. 우리가 윤지충 사건은 우리 다른 말로 진산사건이라고도 해요. 이 진산사건은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에요.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조 때 신해박해가 발생하게 돼요. 정조는 비교적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했었는데요. 남인들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좀 관대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 후에 신유박해가 발생하게 돼요. 이거 순조 때예요. 굉장히 큰 박해였어요. 그 다음에 헌종 때 기해박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다시 헌종 때 병오박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고종 대원군 때 대규모의 병인박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신해박해에서 해유기, 서유기 말고요. 해유기, 병병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외우기 편하다고 했었어요.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황 문답을 저술하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2번이 답이 틀렸죠?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하여 포교 중 순교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15번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 지금 내용을 강령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41년에 발표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인데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조소왕의 삼균주의요. 조소왕.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1941년 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되었다.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국민 각계의 균등생활, 균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고르시면 돼요. 1번에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48년 5월 10일에 50총선거를 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제헌의회가 구성되어졌고요. 이 제헌의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게 됐던 것이에요.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의 무장 해제를 당했던 것은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서일이 총재로 있었던 대한독립군단 1921년이죠.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다. 1946년 7월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는데 46년 10월이에요. 임시정부에서 미군 전략정보국 OSS 지원하에 국내 침공작전을 준비했다. 4번 맞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16번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의열단의 행동강령이죠. 조선혁명선언 1923년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행동강령이다. 신채호가 써준 거라고 했었죠.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원산 총파업이 발생하는데 이거 1929년이라고 했어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2번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한 이 단체 의열단이에요. 그래서 의열단 이렇게 해두시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었다.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해서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냈다고 했었고요. 4번에 임시정부 활동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하였다. 1931년에 김구가 결성한 바로 한인 애국단이죠. 17번 밑줄진 기억 니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청하는 소리에 지원병 기억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학생들 모집 대상이었어요. 2번 처음에는 처음부터 징병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시작해서 강제 징병제로 이렇게 바뀌게 됐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지원병이었다. 니은번 정신대인데 정신대는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라 1944년에 제정됐던 여자정신근로령에 근거한 조직이었다. 여자정신근로령에 근거한 1944년이죠. 이렇게 4번은 말이 안 되고요. 18번 이때 거둬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이라도 원납전이라 하였다. 원납전, 당백전 나와 있으면 흥선대원군 직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거뒀던 돈이에요. 1번에 세한도가 제작되었다 했는데 세한도는 헌종 때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죠. 글과 그림이에요. 세한도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던 1860년 철종 때죠. 철종 때. 이거는 헌종 때고. 대원군 때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에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했던 것은 세도 정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부는 다음에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딱 보니까 49년 6월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이죠.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함으로써 원금의 1.5배를 갚는 결과적으로 그런 식이 돼요.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에서 설치했던 것이 신안공사예요. 46년 3월부터 해서 48년 3월까지 존속했었는데요. 미 군정에서 신안공사를 설립하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지 일본인의
귀속재산을 처리하게 만들었어요. 그 후에 신안공사가 중앙토지행정처로 이렇게 그 주무부서가 바뀌게 되는데, 중앙토지행정처는요 48년 3월부터 해서 정부가 수립되는 48년 8월까지 그 업무를 맡았고요.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농림부로 주무부서가 바뀌게 돼요. 정부 수립 후에는 48년 8월부터 해서 농림부에서 업무를 주무하게 되는데, 이 농지개혁법이 49년 6월에 만들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농림부가 주무부서가 됐던 것이에요. 4번에 농지 이외의 임야도 포함되었다. 이건 북한의 토지개혁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농경지 이외의 산림이나 임야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토지개혁법이라 했던 것이고, 남한은 농경지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한은 임야, 산림이나 임야는 제외되었어요. 20번. 다음은 60년대 어느 일간지 밑줄진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쭉 보시면 베트남 파병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베트남 파병은요 1964년부터 해서 73년간 10여 년간 이루어졌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봐줘야 될 것이요. 베트남 파병은 64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전투병이 파견됐던 것, 전투병이 파병되었던 것은 65년 1년 후부터예요. 그럼 64년도에는 어떤 부대가 파병되었냐? 공병단 같은 거 있죠? 공병대대 이런 것들이 64년부터 파병되었고, 전투병은 65년도부터 파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발췌 개헌, 기억, 발췌 개헌안 통과에 영향을 줬다. 발췌 개헌안은 1952년에 이승만이 국회 내에 자신을 반대하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선이 되어져서 자신이 대통령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1952년도 1차 개헌이고요.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여당의 주장인 직선제 안과 야당의 주장인 의원 내각제를 합쳐서 뽑아서 내용들을 뽑아서 개헌했기 때문에 발췌 개헌안이라고 했던 것이고, 브라운 각서는 1966년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베트남 파병은 60년대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기여하고요. 일본의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했던 것은 1950년 1월이에요. 이때는 한미 경제 및 군사 원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